네, 한라입니다. 예, 종합건설 회사고요. 최근에 수주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면서 실적이 점진적으로 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높은 이익 성장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 기업을 좀 주목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그동안 이제 매출액은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흐름을 좀 보였어요. 그러다가 올해 2분기까지 1, 2분기 실적을 좀 더한 건데 지난해 상반기 실적을 이미 넘어섰어요. 그래서 매출액이 지난해 실적을 넘어선 상황에서 수익성도 지금 개선이 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턴어라운드가 일어나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는데요. 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지난해 1, 2분기를 볼게요. 지난해 1, 2분기와 올해 1, 2분기를 비교해 보면은 일단 1분기 때는 매출액이 34%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82%가 증가를 했어요. 네, 완연한 성장의 좀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2분기 역시 매출액이 증가했고요. 네,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이죠. 기재하겠습니다. 흑전. 이것도 흑전이죠. 지난해 1분기 때는 마이너스였잖아요. 영업이익률이. 예, 적자였죠. 올해는 영업이익률이 7%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1, 2분기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니 하반기 실적도 이런 추세를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겠는데 좀 보겠습니다. 일단 매출 쪽에서 1분기 매출을 좀 볼게요. 1분기 부문별 매출을 보겠습니다. 2분기 때는 아직 데이터가 없으니까 1분기를 보면서 어디에서 지금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인지 확인해 보면은 일단 당연히 건설회사는 건축과 토목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 건축 쪽의 매출 비중이 높네요. 전체적으로 네, 건축 쪽의 매출 비중이 높고 그리고 자체 분양이 한 18% 정도가 있고 이 정도가 있는데 건축 쪽에서 보면은 관급과 민간이 있죠. 그러니까 정부 쪽에 관급이 있고 민간이 있는데 민간 쪽에서의 마진율이 좀 높죠. 관급에 비해서는. 안정성은 관급이 좀 높고요. 민간 쪽에서가 매출 비중이 절반 정도가 되는데 이게 1분기 때 전년 대비 67%가 증가했어요. 굉장히 크게 증가했죠. 관급도 한 16%의 매출 성장이 나왔고 토목 쪽도 각각 관급이 26%, 민간이 54%의 높은 실적 성장을 보였습니다. 일 분기 때 이랬으면 2분기도 그러니까 1분기 때 좋아진 실적은 2분기에도 이러한 연속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게 이거는 결국은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수주에 따라서 공사 진행률에 따라서 실적이 좋아진 거기 때문에 2분기 역시도 이러한 네, 그 건축사업 민간 쪽에서 실적 성장이 나온 걸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주를 받은 것은 뭐 그 분기 한 분기만에 다 완료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 2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연속적으로 이러한 건축 쪽의 민간 쪽에서의 수주에 따른 실적이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실적을 집계를 해볼게요. 1, 2분기 합계 매출액은 32%가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44%. 굉장히 크게 증가했네요. 영업이익률은 2%대에서 7%고 순이익은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고민이죠. 그래, 그동안 수주를 받아가지고 1, 2분기 실적이 좋아졌다. 그러면 3분기, 4분기는 어떻게 좋아질 것이냐. 이 판단을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뭘 봐야 되냐면 수주 잔고가 얼마나 남았느냐. 그리고 수주 잔고가 지금 현재 과거보다 계속적으로 쌓이는 지금 상황이냐. 즉 올라가는 상황이냐 떨어지는 상황이냐를 조사해야 되겠죠. 수주 잔고만 볼게요. 2019년도 1분기 수주 잔고와 그 분기별로 제가 갖고 왔어요. 5개 분기를 갖고 왔는데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죠. 이게 지속적으로 오르는 얘기는 뭐냐면은 계속적으로 수주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주가 들어오고 그걸 공사를 해가지고 완료를 하고 그런데도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수주 잔고 증가는 향후 실적 성장을 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수주를 받은 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규모는 매출액과 비교를 해야 되겠죠. 지난해 매출액과 비교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까만 게 2019년도 매출액입니다. 지금 받은 수주 잔고가 여기고요. 어떻습니까? 매출액 대비 255%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2년 거의 한 3년 가까운 수주 잔고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2년 이상의 일감을 지금 확보했다는 얘기죠. 2년 이상의 일감을 확보했기 때문에 향후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여기에다가 또 신규 수주가 들어오게 된다면 실적 성장이 더 길게 이어지겠죠.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순이익 분석을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1, 2분기 좀 엉망이었죠. 뭐 적자였죠. 지난해 상반기는 적자였습니다. 이거 1분기 때는 흑자였는데 2분기 때 아주 큰 적자가 나와가지고 합하니까 상반기는 적자. 그렇죠. 근데 올해 1, 2분기 보십시오. 굉장히 높죠.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지난해 3분기도 실적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굉장히 낮죠. 올해 3분기가 한 요 정도 모습으로만 유지가 된다면은 3분기 때도 실적 성장이 굉장히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뭐 4분기 때도 별로 높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올해 실적은 지난해 실적을 엄청나게 크게 경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다가 수주잔고는 지난해 매출액의 지금 2.5배 수준이잖아요. 2.5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올해 실적 성장은, 폭발적인 실적 성장은 당연하고요.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실적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수주 잔고도 이만큼이고, 또 앞으로 또 신규 수주가 또 채워지겠죠. 또 하나의 지금 이슈가 있다면은, 지금 국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집값 올라가는 거를 방어를 하려고 그 위에서 그냥 누르기만 했지, 사실 그만큼 주택을 공급을 지금 안 했잖아요. 주택 공급이 지금 안 된 상황에서 가격만 억제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풍선 효과로 문제가 좀 생기고 있잖아요. 그럼 정부 쪽에서는 이제 좀 깨달았겠죠. 아, 이거 더 이상 이제 뭐 세금 높이고 압력한다고 막 프레스를 가한다고 그래가지고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죠. 근본적으로는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아파트 가격, 집값은. 그럼 공급을 늘려야 되겠죠. 더구나 지금 사람들이 일가구 주택으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1인 세대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 정부 쪽에서는 당연히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아파트 건설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판단할 땐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집을 더 줘야 되겠죠. 집값을 안정화시키려고 정부의 의지가 집값 안정화가 맞다라고 한다면은 집을 더 지어야 되겠죠. 그러면 2, 3년까지 이 기업이 실적이 성장하는 그 기간 동안에 또 그 이후부터는 주택 보급 가격, 보급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집을 많이 짓게 된다는 한다면은 그 이후에도 실적 그 수혜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최근에 건설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좀 지지부진하고, 사람들이 이제 건설업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관심을 갖지는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적 대비 굉장한 지금 저평가에 빠져 있고, 건설업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정부 쪽에서 민간 주택 그 공급을 확대하게 된다면은, 네, 뭔가 지금과는 다른 주가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자, 연간 주당 순이익을 제가 2020년도 거만 일단 갖고 와봤어요. 지난해 대비 10배 정도 오를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즉, 2017년도가 가장, 최근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순이익이었는데, 그걸 넘어서는 지금 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투자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 기업의 PR을 보겠습니다. PR이 지금 2020년도만 놓고 보면 3.2예요. PR이. 올해보다는 내년도 실적 성장이 더 클 걸로 보이고 있어요. 왜냐, 지금 수주잔고 쌓여 있는 게 2019년 대비 그 2.5배 정도 쌓여 있고, 여기에 앞으로 계속 수주가 좀 더 이어지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PR은 좀 더 떨어지고요. 지금 추정 PR이 3.2가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가장 싼 위치입니다. 주가 상승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은 올해만 놓고 볼 때 제가 목표 PR을 5로 잡았습니다. 5로 잡았을 때, 5로 잡아도 아무런 이견이 없죠. 이건 목표 PR 5다 그러면은 결코 높게 잡은 게 아니거든요. 낮으면 낮았지. 그랬을 때 올해 안에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약 57%가 되고,
올해 안에 요 수익률이 달성되지 않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내년도 실적 성장도 수주 잔고에 의해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은 올라갈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되는 종목이에요. 주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라. 네, 코로나가 있기 전에 이 정도.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실적이 엉망이었죠. 엉망. 근데 지금 여기서 수주 잔고가 쌓인 거 보고 올해 지난해보다 순이익이 10배가 상승한다는데 이 주가 조금 오른 거 초경에 조금 올랐잖아요. 오른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랐다라는 것은 무엇과 비교해야 되냐면 실적과 비교해야 되잖아요. 올해 기대할 수 있는 수익과 비교했을 때 지금 주가가 오른 겁니까? 오른 게 아니죠, 이건. 그쵸? 찔끔. 찔끔이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목표 주가는 한 5,500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5,500원 정도, 요 정도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이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수주 잔고가 높기 때문에 내년도 실적 성장까지도 이제 예상할 수 있어요. 자, 거기에다가, 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쪽에 신규 수주가 들어오는지 계속적으로 체크하면서 신규 수주 규모를 좀 보면서 투자 기간을 좀 더 길게 잡을지 짧게 잡을지 이렇게만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네, 본격적인 주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재무안정성은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건설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스텝이 꼬일 때가 좀 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자체적으로 통제 가능한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얘들이 이제 자회사들이 있어요. 자회사들이 여러 사업을 하고 리츠 사업도 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현금 회전에 있어서 약간 이제 스텝이 꼬였나 봅니다.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봐요. 자체 분양 사업을 또 하고 있잖아요. 자체 분양 사업을. 그래서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매출액이 이제 전년 대비 2%가 감소했지만 이쪽에서 마진이 높아요. 자체 분양 쪽에서. 그래서 분양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된다면 현금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재무 안정성 같은 경우는 자체 분양이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차입금 상환하고 그러면은 재무 안정성은 좀 더 개선이 될 걸로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 한라였습니다.